진짜 제 생각에는 웹사이트를 만드는 게 지금처럼 쉬워진 적은 없었다. 웹사이트에 대한 아이디어만 있어도 충분히 이런 웹사이트를 만드는 시대가 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막 진짜 뭐 개발자가 없어서 못해요, 나는 코딩을 몰라서 못해요, 이런 시대는 끝났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만 배우면 정말 많은 걸 할 수 있는 시대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많은 것을 시도를 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프레이머 이용자분들이 요즘 훨씬 더 정말 많아지고 있죠. 기존에 제가 찍었었던 이 프레이머 입문자 필수 5개념 이 영상을 또 되게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필수 5개념 버전을 새로운 프레이머 업데이트들에 맞춰서 한 번 더 업그레이드해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기존의 5개의 개념은 그대로 가져가되 조금 더 이해가 쉽게 프레임이랑 레이아웃 개념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입문자분들이 또 자주 사용할 수 있는 템플릿들, 그런 것들을 앞서 설명한 개념을 가지고 공유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프레이머에서 또 재사용성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 재사용성을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반응형 디자인 브레이크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다섯 번째는 포지션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5개 개념만 가지고도 프레이머를 충분히 잘 쓸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조금 더 궁금한 점이 있다 하면 제가 이제 오픈톡방 링크를 밑에다가 걸어둘게요. 오셔서 같이 한번 또 궁금한 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하버스쿨에서 프레이머 101 강의를 하나 오픈했습니다. 프레이머 101 강의를 한번 들으셔서 좀 더 전문적인 내용들을 학습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커리큘럼을 좀 기초부터 이런 실제 프로젝트까지 만드는 것들을 누구나 따라 하실 수 있게 구성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아래쪽에 이 프레이머 101 강의 링크를 걸어 둘 테니 참고를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프레이머에서 이렇게 새로운 프로젝트 하나 만들었고요. 입문자 필수 5개념 중 소개해드릴 첫 번째는 프레임과 레이아웃입니다. 그래서 상단에 레이아웃 툴 보시고 이 프레임을 선택해 주시면 이 화면 어디서든 이렇게 사각형을 그리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각형의 색깔도 바꿔주실 수가 있고요. 프레임은 기초적인 사각형 도구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그룹핑 도구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2개의 레이어를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에이드 프레임을 누르면 이렇게 그룹핑 돼서 2개 이상의 레이어가 같이 움직이게 되죠. 프레임의 라디우스 값도 바꿔보고, 아니면 섀도우도 이렇게 원하는 만큼 넣어서 사각형 요소들을 꾸며볼 수가 있습니다. 보도도 추가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택이란 도구에 대해서 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택을 쓰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2개 이상의 레이어, 2개 이상의 프레임을 저희가 원하는 대로 정렬하고 배치하기 위해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2개 이상 프레임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에이드 프레임을 하는 게 아니라 에이드 스택을 하게 되죠. 그러면 스택이 하나 이렇게 씌워지게 되고요. 왼쪽에 스택, 레이어 아이콘도 살짝 달라요. 그리고 이 스택의 컨트롤들을 저희가 여기서 레이아웃 컨트롤 패널에서 조절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우선 아까 갖고 있던 2개의 프레임을 가져왔고요. 크기를 그냥 둘 다 200 곱하기 200으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똑같이 스택을 씌워줍니다. 에이드 스택. 단축키는 커맨드 옵션 리턴 키입니다. 이 스택의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를 고정값, 픽스드가 아니라 픽 컨텐트로 해주시면 좋다는 거예요. 그래야 좀 더 이 스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스택을 가지고 복사를 해볼게요. 복사는 커맨드 C, 커맨드 V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또는 그냥 Alt 키 누르고 이렇게 끌어주셔도 복사가 되고요. 이렇게 복사된 스택에서 디렉션을 가로 방향이 아니라 세로 방향으로 바꿔볼게요. 그럼 안쪽에 있는 이 사각형들이 세로 방향으로 배치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저희가 이 디스트리뷰트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볼 차례인데요. 디스트리뷰트는 이 안쪽에 공간이 더 있다고 할 때 필요한 개념입니다. 위드스를 제가 600만큼 키워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에 공간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디스트리뷰트를 스타트로 하게 되면은 이 왼쪽부터 이
안쪽에 있는 프레임들이 배치가 되게 되죠. 근데 만약에 제가 디스트리뷰트를 엔드로 하게 되면 이 끝쪽에 프레임들이 배치가 되게 됩니다. 반대로 제가 이 디스트리뷰트를 센터로 하게 되면 딱 중앙에 배치가 되게 되는 것이죠. 이 디스트리뷰트가 스타트, 센터, 엔드일 때는 배치를 하고 나서 갭 값을 이용해서 그 두 개의 엘리먼트 사이 간격을 조절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택을 선택한 다음에 갭을 제가 조절하게 되면 이 공간에 대한 배치가 스타트이면서 안쪽에 있는 갭이 30픽셀로 지정이 됐다. 이 스택이 디스트리뷰트가 엔드여도 갭 값을 조절하면 이 엔드에서 디스트리뷰트가 되면서 갭이 40픽셀이 지정이 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얼라인은 디스트리뷰트가 되는 방향과 반대 방향, 즉 가로 방향과 반대 방향, 세로 방향이죠. 세로 방향에 또 이제 남는 공간이 생겼을 때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복사해 온 거는 디스트리뷰트가 스타트면서 갭이 30픽셀인 스택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 400픽셀로 높이값을 조절하게 되면 또 위아래 남는 공간이 생기게 되죠.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얼라인입니다. 그래서 정렬을, 얼라인을 상단으로 하게 되면 상단에 가게 되고, 또 중앙이면 중앙, 아래쪽이면 아래에 이 안쪽에 있는 요소들이 정렬이 되게 된다. 그래서 이 디스트리뷰트와 얼라인 두 개를 동시에 신경을 써줄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갭이랑 패딩인데요. 요거는 쉽습니다. 위드스랑 하이트가 핏일 때, 즉 자동으로 맞춰질 때 갭을 늘리면 자동으로 요 가로 길이 또 같이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패딩 값을 이번에 늘려보면 패딩 값에 따라서 또 역시 스택의 사이즈가 바뀐다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프랙션입니다. 사각형이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부모의 사이즈가 고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사이즈를 1000픽셀로 바꿨어요. 안쪽에 있는 요소들이 나는 1대 2대 1의 비율로 배치가 되어 있으면 좋겠어. 그리고 거기다가 내가 원하는 요소들을 집어넣을 거야 하면은 이 안쪽에 있는 프레임을 선택하고 이 단위를 200픽셀 고정이 아니라 필 값으로 바꿔줍니다. 그럼 자동으로 단위가 1FR로 바뀌었죠. 나머지 요소도 전부 똑같이 해줄게요. 1FR, 1FR. 그러면 이 1000픽셀 안에서 안쪽에 있는 요소가 1대 1대 1의 비율로 정확하게 나눠진 겁니다. 그리고 안쪽에 있는 갭이 20픽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 가운데 있는 녹색 프레임을 EFR로 바꾸게 되면 1대 2대 1의 비율로 이 안쪽에 있는 요소가 나뉘어진 겁니다. 이렇게 이제 레이아웃을 잡아놓고 안쪽에다 뭐 텍스트를 쓴다든지 원하는 요소를 배치해서 웹 디자인을 좀 더 쉽게 잡아가실 수가 있겠죠. 인설트 도구를 이용하면 기존에 만들어진 UI 그래픽들을 쉽게 가져다 쓰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카드를 두 개 넣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간 카드들을 레이어 패널에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다 저희가 기존에 배웠던 프레임과 스택으로 이루어진 요소들이라는 걸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인설트는 이렇게 베이직스 말고도 뭐 CMS 관련된 요소들도 있고 아이콘이나 미디어, 유튜브 영상을 넣고 싶다면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바로 넣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냥 비디오도 들어갑니다. 업로드 제한이 있긴 하지만요. 이런 로띠 파일도 쉽게 사용하실 수 있다. 프레이머에서 폼 빌더 기능을 또 새롭게 지원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폼도 쉽게 넣어서 웹사이트에 사용할 수 있다. 프레이머 마켓플레이스에 들어오시면 템플릿을 눌러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템플릿에서 만만하게 쓰실 수 있는 거는 무료 템플릿이죠. 그래서 이 프리 템플릿을 눌러 보신 다음에 쭉 내려가 보시면 이렇게 프레이머에서 공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블럭스라는 템플릿도 있고, 저는 컬러풀로 한번 스타일을 눌러봤고 large type 이런 거를 한번 눌러봤습니다. 리베나 이 템플릿이 이뻐 보이네요. 템플릿을 사용하는 방법은 옛날보다 훨씬 쉬워졌습니다. Use for free 누르면 바로 이 템플릿 복제가 시작됩니다. P를 누르시게 되면 원하시는 워크스페이스에 이 프로젝트를 바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복제된 템플릿에서 레이어 패널 들어가 보시면은 이 요소들이 거의 전부 다 이 스택 또는 레이아웃 스타일을 이용해서 작성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레이아웃 스타일을 만들어 놓으면 갭이나 이런 비중들, 요소들 간의 배치와 정렬 이런 것들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반응형 디자인을 할 때 매우 유리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템플릿에서 보시게 되는 요소들은
다 레이아웃 스타일, 즉 스택으로 묶여져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 이런 타이포 괜찮다, 이런 헤더 괜찮다 하면 여기서 그대로 커맨드 C에서 여러분들이 작성하고 있는 프로젝트에다가 붙여넣기, 커맨드 V를 하시면 전혀 잃어버리는 요소 없이 그대로 복사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재사용성입니다. 여러분들이 프레이머에서 특정 요소를 그린다면 그것은 모바일에서도 사용되고 다른 페이지에서도 사용되고 다양한 곳에서 사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포넌트를 만들어서 재사용을 하게 됩니다. 버튼을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버튼을 하나 그렸습니다. 이렇게 그려진 버튼을 컴포넌트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커맨드 옵션 K를 누르고 컴포넌트를 바로 만드셔도 되고, 아니면 커맨드 K를 눌러서 Create Component라는 메뉴를 찾아서 컴포넌트화를 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 컴포넌트 이름을 버튼이라고 하고 Create를 눌렀습니다. 컴포넌트를 처음 만들면 이렇게 컴포넌트 편집기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이 편집기를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보라색 요소들이 보이게 되는데, 페이지 2를 누르면 아까 작업하던 공간으로 빠져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버튼을 사용할 수가 있고, 버튼을 여러 개 이렇게 놔둬도 배경색을 조금 더 진하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보게 되면 이 모든 요소들이 같은 형태의 스타일을 가지게 되죠. 다 똑같은 버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버튼을 근데 이제 사용할 때 스타일은 똑같이 사용하고 싶은데 이 텍스트를 다르게 사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클릭했을 때 동작도 다 다르게 해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컴포넌트에서 변수를 만들게 됩니다. 변수를 만들 때는 가장 정석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컴포넌트 편집기에 들어오신 다음에 커맨드 K 누르고 Edit Variables를 누르면 변수를 추가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그래서 플러스 누르고 텍스트 변수 하나 만들게요. 그래서 버튼 텍스트 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디폴트 값을 버튼이라고 해줍니다. 그리고 이 만들어진 변수를 이 버튼 텍스트에다 지정해 주는 거예요. 지정할 수 있는 요소들은 이렇게 앞에 플러스 아이콘이 뜹니다. 그래서 이런 컬러도 지정할 수 있고 사이즈도 지정할 수 있는데, 컨텐츠 누르고 set variable, 그다음에 아까 만든 변수 이름이 버튼 텍스트였죠. 이거를 그대로 눌러주면 변수가 그대로 지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페이지로 갔을 때 버튼을 선택해서 오른쪽에 이 버튼 텍스트를 바꿀 수 있는 공간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My 버튼 이렇게 바꾸게 되면 버튼의 텍스트가 바뀌게 되죠. 이렇게 만들어진 컴포넌트들은 전부 다 이 Assets 패널에 가게 되거든요. 프로젝트에서 버튼을 찾을 수가 있죠. 템플릿 아까 복제를 했죠. 그래서 복제한 템플릿에서 어떤 컴포넌트를 어떻게 만들어 사용하고 있나 직접 눌러서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모든 이 컴포넌트들은 더블 클릭하면 컴포넌트 편집기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이제 활용을 했구나를 또 알아보시고, 또 컴포넌트도 복사를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템플릿에서 이 컴포넌트만 나는 쓰고 싶다 하면은 이 컴포넌트를 선택한 다음에 커맨드 C, 커맨드 V를 하면 이 컴포넌트를 여러분들의 프로젝트로 그대로 들어와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점이 아주 또 매력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컴포넌트 관련돼서 또 훌륭한 사이트 하나 알려드리면, nev.supply 들어가시면 프레이머 공식 헤드 디자이너가 만들어 놓은 아주 유용한 내비게이션 컴포넌트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그대로 복사해서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거는 제가 만든 컴포넌트거든요. 화려한 그라디언트가 필요하다 하시면은 여기도 제가 요 리믹스 링크를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리믹스 링크를 통해서 다양한 색깔의 그라디언트를 만들어 보셔도 아주 도움이 된다 라고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쁘죠? 네 번째 요소입니다. 입문자분들은 프레이머를 많이 접하시게 되는 이유가 반응형 웹사이트를 되게 쉽게 만들 수 있다, 완벽하게 만들 수 있다 라는 점이 프레이머를 쓰시게 된 이유 중 하나셨을 거예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이 브레이크 포인트라는 프레이머의 기능입니다. 아까 스택을 그려놨잖아요. 그래서 이 스택을 제가 복사를 해서 새로운 페이지에다가 붙여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택을 지금 1000픽셀로 고정했지만 이 필로 이제 바꿔서 이 화면 전체를 꽉 채우게 해주도록 할게요. 높이 값을, 그리고 전체를 다 채우게 했습니다. 안쪽에 있는 프레임들도 높이를 전부 채워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데스크탑도 사실 이제 레이아웃
즉 스택이기 때문에 똑같은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패딩을 좀 주고 패딩을 위쪽에 좀 많이 주죠. 보통 100픽셀, 아래쪽에 100픽셀. 이렇게 하면 이제 저희가 딱 웹사이트 디자인하기 좋은 레이아웃이 구성이 되었죠. 근데 모바일에서는 이렇게 가로로 컨텐츠를 보다 보면 너무 컨텐츠가 잘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모바일은 세로로 긴 형태죠. 그래서 모바일일 때는 이 스택에 있는 디렉션을 가로에서 세로로 바꿔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모바일에서만 하고 싶은 거죠. 그럴 때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를 쓰는 겁니다. 데스크탑 스크린에서 요 오른쪽 상단을 가면 브레이크 포인트라는 버튼이 있어요. 플러스 누르고 폰을 눌러줍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으로 이제 프레이머가 바꿔줘야 되겠다. 너무 잘린다 해서 이 디렉션을 바꿔줍니다. 좀 세로로 바뀌었죠, 디렉션이. 근데 이제 가로 형태일 땐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세로로 바꾼 형태를 잡아줄 수 있다. 그리고 요 가로 길이 삐져 넣을 필요가 없죠. 모바일에서만 1FR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딱 맞게 들어보게 되고 높이 값을 2FR로 바꿔주시게 되면 이 가로로 있던 컨텐츠의 비중들이 모바일 컨텐츠에서도 그대로 들어가서 나타나고 있다를 알 수가 있죠. 네,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 입문자분들한테 정말 추천해 줄 만한 개념, 포지션입니다. 이렇게 웹사이트를 그리다 보면 스택이 아주 강력하고 반응형을 이제 잡을 때도 좋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나는 공지사항을 띄워야 된다. 아니면 채널톡 같이 항상 화면에 띄워져 있는 중요한 요소를 표현해야 된다. 할 때 이렇게 프레임을 그려서 이 화면에다 넣게 되면 자동으로 스택 요소를 띄게 됩니다. 근데 항상 이 빨간색 요소가 보여지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포지션 속성을 바꿔주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포지션이 기본이 릴레이티브거든요. 근데 이거를 픽스드나 앱솔루트로 바꿔주시게 되면 이 요소의 포지션을 저희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좌표값으로 너 딱 저기 있어 라고 지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앱솔루트는 스크롤 하면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픽스드로 지정을 처음에는 좀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픽스드로 해서 우측에서 20픽셀, 그 다음에 하단에서 20픽셀에 항상 너가 있어야 된다 라고 지정을 해두시게 되면 이게 바로 모바일에서도 똑같이 반영이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새롭게 프레이머를 사용해 보실 분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입문자분들을 위해서 필수적인 개념 5가지 소개를 드렸죠.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프레임과 레이아웃 스타일을 이제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프레이머에서 어떤 그래픽이든 그릴 수 있고 어떤 레이아웃이든 만들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셨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스택, 즉 레이아웃 스타일을 사용하시면 다양한 요소들을 저희가 원하는 대로 배치하고 정렬하고 또 그것이 반응형 요소까지 잘 이어지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고 필수적인 기능이다. 또 템플릿 만드는 사람 다 그걸로 만든다. 그런 것들도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피그마의 오토 레이아웃과 같은 기능이라고 생각하셔도 아주 좋습니다. 두 번째는 인설트와 프레이머 마켓플레이스, 즉 템플릿들에 대한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이용하면 빠르게 디자인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프레이머가 생각하는 베스트 프랙티스를 여러분들이 빠르게 공부를 또 해볼 수 있다. 또 프레이머 템플릿에서 복사한 것들을 여러분 프로젝트에 그대로 붙여넣기 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을 또 잘 확인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프레이머의 재사용성, 컴포넌트에 대해서 또 설명을 잘 드렸죠. 여러분들이 컴포넌트를 만들고 또 컴포넌트의 스타일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지만 여기서 변수를 만들면 컴포넌트를 스타일은 유지하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적에 맞게 변형을 해서 쓸 수 있었다. 또 다른 분들이 이제 템플릿에서 만들어 주신 거를 그대로 가져다 여러분들의 디자인에 그대로 쓰실 수도 있었다. 그런 부분도 아주 훌륭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브레이크포인트는 아주 쉽게 여러분들의 기존에 있는 그래픽들을 모바일에서 보여주는데 이 숫자 1200픽셀에서 이제 한번 브레이크포인트를 만들어 주게 되면 1199픽셀부터 모바일 디자인이 적용이 된다.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지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 레이아웃 스타일을 벗어나고 싶다 하면 이쪽에 있는 포지션을 픽스드나 앱솔루트로 바꿔서 사용을 하시면 레이아웃 스타일과 항상 강조되는 요소를 동시에 잘 조화를 이루면서 보여줄 수 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프레이머에 대해서 강력하고 핵심적인 기능들 5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 얘기 드렸던 것처럼 조금 이거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 하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등록방이 있으니 한번 들어와서 얘기를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저희가 프레이머 미드업도 합니다. 저희가 뭐 자주 하진 못하지만 이렇게 프레이머를 쓰는 분들끼리 얘기를 나누는 자리도 시간이 될 때 마련을 하고 있으니 한번 오픈톡방에 참여해서 얘기를 같이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는 29cm 분들도 프레이머를 엄청 많이 쓰고 계시대요. 그래서 29cm와 프레이머 본사에서 이제 직접 나와서 이렇게 미드업을 같이 진행을 해주셨으니 또 오픈톡방 오셔서 같이 이런 커뮤니티 활동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레이머 많이 쓰시는 분들이 있다는 걸 제가 또 알게 돼서 프레이머 강의를 아주 업그레이드를 해서 기초부터 배울 수 있는 강의를 또 오픈했거든요. 이 5개 개념만으로도 되게 이제 충분하긴 하지만 만약에 좀 더 배우고 싶다, 그리고 이런 실제 프로젝트도 이제 들어있거든요. 기초부터 배우고 이런 포트폴리오 웹사이트도 내가 만들어서 한번 실력을 향상시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강의 제가 할인 코드를 또 이제 밑에다가 달아둘 테니 들어와서 한번 강의 내용들을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제 생각에는 웹사이트를 만드는 게 지금처럼 쉬워진 적은 없었다. 웹사이트에 대한 아이디어만 있어도 충분히 이런 웹사이트를 만드는 시대가 왔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막 진짜 뭐 개발자가 없어서 못해요, 나는 코딩을 몰라서 못해요, 이런 시대는 끝났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만 배우면 정말 많은 걸 할 수 있는 시대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많은 것을 시도를 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궁금한 점이나 더 보고 싶은 영상이 있다 하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네, 저는 디자인 엔지니어 룸이었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